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청장 출마자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는 공정한 공천입니다. 공천의 공정성은 곧 정치의 공정성이며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정치후원금이라는 합법에 빌어내서 이른바 공천헌금 장사로 의심받는 사례가 부산, 그중에서도 부산 진구갑 정성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정성국 국회의원은 공천 영향권에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은 물론 그의 현직 지방의원의 자녀들까지 포함해 같은 날 같은 금액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정치후원금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입니다. 결코 공천을 앞둔 현금성 약금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은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명확합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고액 후원을 받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희망하는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나 그 친인척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합법을 가정한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의원과 그 자녀 2명이 각각 500만 원씩 보낼 경우 한 해 1,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4년에 걸쳐 한다면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정치 후원금입니까? 아니면 사실상의 공천 후원금입니까? 이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입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만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역시 시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국 국회의원께 묻겠습니다. 합법적인 후원금이다, 자녀인지 몰랐다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시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입니다. 정치는 합법의 경계를 교묘히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혹 앞에서 더 엄격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저 이상호와 여기 계신 모든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러한 공정과 향후 정치 행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치 행위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은 다음과 분이 해주시면 시장에 나가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상구청장 출마 예정된 김동민 출마 예정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출마 예정자 김부민입니다. 정치는 저는 심의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가 우선시 되어야지 그 사람이 지역 주민과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사상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과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4년간의 약속된 기간 안에서 지켜야 될 약속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저희 국민들도 믿고 정치인들을 인정하고 신뢰와 신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온 오늘 후보들은 그러한 주민들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열심히 지역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 노기섭 출마 예정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 노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북구청장 현 구청장님께서 숲던방이라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금의 구청장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비단 북구청장만의 문제는 아니라 보이십니다.
여러 사건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또 재판이 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12.3 열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지옥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부산에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 모두가 한 단계 업되는 부산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각 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부산의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거고 저는 또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한 것이고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구에서 시의원 5번 도전하였습니다. 세월로 치면 20년의 세월입니다. 북구 곳곳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북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차 있는 일꾼 여기서 한번 꼭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설명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청장 출마 예정자이신 현시의원 전원성 출마 예정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을숙도 장비 전원석 부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기자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셨겠지만 30분 차이를 두고 전직 구청장, 그 안에는 또 현 지역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원들도 있고 또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그게 도전하는 조금은 밉상스러운 우리 도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분들은 마치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도전자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 매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도전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더 높은 단계로 계속 뛰어올라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 이 민주정당이 선순환으로 건강해지고 경쟁력이 넘치는 그런 정당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앞에 있는 여러 도전자들은 큰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인들도 이 도전자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좀 주시고 선거 때 이 선거 나가고 저 선거 나가면 인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인지도 말고는 그분들보다 일 못할 거라고 저는 일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 우리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인지도 많은 분들이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 좋지만 또 우리 당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기 있는 인지도는 적지만 그러나 정말 몸으로 20년 30년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이 도전자들에게도 시선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전체가 이기는 그런 6.3 지방선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마 예정자 발언 중에 현 지역위원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6월 3일자로 다 사퇴하셨기 때문에 전 지역위원장 지적을 하는 이유가 좀 뻑뻑해서 그런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영의 동래구 출마 예정자와 정진우 강서구청장 출마 예정자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청장 출마 예정자 더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문에 앞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중에 한 부분 자체가 공천헌금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인을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면서 많은 걸 봤는데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당, 제가 당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알 겁니다. 그 당은
끊임없이 공천권 문제가 있었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자체를 저희 출마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를 밝히고 제도 자체를 해소시키는 또 하나의 정치를 바꾸는 시간이라 생각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혁신, 공정경선을 위한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합동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다가오는 부산의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최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소위 공천연금 사건을 보시며 매우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같은 당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삼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공천권자에 대한 줄서기와 후원금 세공은 그동안 실시하며 가려져 있던 우리 정치의 어두운 민낯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깨끗한 공천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시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자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지도당 위원장, 더 나아가 중앙당 지도부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을 교훈 삼아 선의의 후원금도 기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저희 민주당 당대표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당 부산시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공천 심사 규정은 여전히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에 의해 탈락과 통과가 결정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틈새가 있으면 그러한 틈새를 악용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자들의 사유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지 탈락 통보만 받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대5로 하는 세부 규정룰의 적용에 있어 예외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5대5로 하고 어떤 지역은 100% 여론조사로 하는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공시민만의 자의적 판단으로 유연성이 발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선은 단순한 인지도와 지명도 그리고 세의 경쟁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명도와 세의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원칙, 실력과 정책의 경쟁이 되어야 하고 단순한 표대길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수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경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장 전 선거구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의 개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시범적으로 수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심원 경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 과정의 불편함으로 쉽게 가려는 경향을 뿌리치고 어렵게 심혈을 기울여 선출되는 후보여야만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엄격하게 자격심사를 하되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억울하게 경선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의 뜻을 받아 민주당 부산시당은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공천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나갈 때 부산 시민들로부터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선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공천 혁신과 공정공천에 대한 제안과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민주당 부산지역 구청장 출마 예정자 이상호 진구청장 출마 예정자
정진우 강서구청장 출마 예정자, 전원석 사구청장 출마 예정자, 김진 수영구청장 출마 예정자, 정진영 수구청장 출마 예정자, 노기석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 김부민 사상구청장 출마 예정자, 노용의 동래구청장 출마 예정자 1도 이상입니다. 네, 기자님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질의입니다. 예, KNN 조우진 기자님. 예, KNN 조준입니다. 앞서 이제 6분이 전직 구청장 6분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그 어떤 도전자, 경쟁자들의 공천 포기를 압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하고 경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조금 밀리시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압박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직 구청장을 하셨고 또 대부분 지난번 총선에 오셨고 해서 벌써 구청장 될 때 그리고 구청장 2022년에 구청장 대선 낙선하실 때 그리고 2024년 총선에 또 대선 출마하실 때 등 최근 5, 6년 사이에 서너 번의 큰 선거를 다 치렀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압도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본선에서 승산이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공천이지 민주당 후보들끼리 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가를 가리는 것이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정량평가와 정량적인 기준의 기준 없이 정성적인 평가로 단수 공천이 될 것 같은 사실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당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정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단순한 인물 지명도와 세의 경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학과 원칙을 경쟁하고 정책과 실력을 경쟁하는 그러한 수기민주주의 형태, 인기투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수기민주주의 형태의 경선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혹시 더 질문 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우리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그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해주시고 울산 지방선거 하면 필승 하셔주십시오. 자, 육상 지방선거 필승! 질문 나겠습니다. 육상 지방선거 필승! 네, 이것으로 우리 출마 정연들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